아침 6시 저는 늘 하던 대로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고 물을 끓이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었죠.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우편함에서 한 통의 편지를 꺼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보는 딸의 필체였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받기까지 과연 무엇을 잃어버리며 살았던 걸까요? 제 이름은 박미숙입니다. 올해 62입니다.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고 딸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있었습니다. 아직도 헷갈립니다. 딸이 있다고 말해야 할지, 없다고 말해야 할지.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으니까요. 전화도 문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딸 이름은 수진이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쁘고 착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했고 말도 잘 듣는 아이였죠. 저는 수진이를 키우면서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저는 집안일을 하면서 수진이를 돌봤어요. 우리 셋이서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주말이면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그런 일상이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어요. 수진이가 대학에 들어가고 취직을 하고 이제 결혼만 하면 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게 소원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중매를 서주겠다고 했지만 수진이는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요. 저는 믿었습니다. 우리 딸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집에 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나 소개시켜드릴 사람이 있어. 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우리 딸도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죠. 언제 데려오냐고,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회사 선배인데 나이가 좀 많아. 저는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요즘 연상연하 많잖아. 몇 살 차이인데? 15살이요. 그 순간 제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15살? 수진이가 28이면 그 사람은 43이라는 얘기잖아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딸이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게 나이 차이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도 알 수 없었죠. 그저 나이만 듣고도 불안했습니다. 저는 수진이에게 다시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너무 크지 않냐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냐고 물었어요. 수진이는 괜찮다고 자기가 선택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더 화가 났어요. 선택? 28살짜리가 뭘 알고 선택을 해? 세상 물정도 모르는 나이에 말이에요. 남편은 한번 만나보자고 했습니다. 사람을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요. 하지만 저는 싫었어요. 만나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이 인정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사람이랑은 안 돼. 다른 사람 만나. 수진이는 울면서 제게 매달렸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만나보세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세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그날 밤 수진이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고 저는 거실에서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그 뒤로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이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저도 딸에게 먼저 말을 걸 수 없었어요. 남편이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죠. 며칠 후 수진이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 이번 주말에 그분이랑 외식하기로 했어요. 같이 가실래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가지 마. 그 사람 만나지 마. 수진이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엄마는 왜 제 말을 안 들으세요? 저는 그냥 행복하고 싶은데. 저는 소리쳤습니다. 내가 너 행복하라고 이러는 거야. 나중에 후회할 거야. 수진이는 조용히 저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후회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엄마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진이는 가방을 들고 나가버렸고 그날 밤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수진이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엄마 걱정도 안 하고 어디서 뭐 하는 거야? 며칠 후 수진이가 집에 왔습니다. 짐을 싸러 왔다고 했어요. 뭐? 짐? 어디 가려고? 저는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독립할래요.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살게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딸이 집을 나간다고? 남자 때문에? 저는 소리쳤어요. 나가면 2번 다시 이 집 문 들어서지 마. 수진이는 아무 말 없이 짐을 쌌습니다. 남편이 말렸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집을 나가는 걸 지켜보면서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런 식으로 나가면 금방 후회하고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며칠만 지나면 딸이 잘못했다고 연락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수진이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수진이 친구들에게 연락해 봤습니다. 우리 딸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친구들은 잘 지낸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안도하면서도 서운했습니다. 엄마한테는 연락도 안 하면서 친구들하고는 연락하고 있다니. 저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먼저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수진이 친구 중 한 명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모, 수진이가 결혼 준비 중이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결혼? 정말로 그 사람이랑? 저는 화가 치밀었어요. 엄마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하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내 딸이 결혼을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니. 남편이 수진이에게 연락해보자고 했습니다. 이제 그만 화를 풀고 축하해 주자고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아니야. 딸이 먼저 와서 사과하고 이해를 구해야지. 남편은 한숨을 쉬었지만 제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정말로 결혼을 했고 저는 딸의 결혼식에 가지 못했습니다. 청첩장도 받지 못했어요. 친구들을 통해 소식만 들었죠. 결혼식이 예쁘게 잘 끝났다고, 수진이가 행복해 보였다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혼자 방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화 풀어. 딸한테 먼저 연락해봐. 하지만 저는 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미안하다고, 축하한다고, 그런 말을 하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3년째 되던 해 수진이 친구에게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진이가 임신했다고요. 손주가 생긴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기뻤어요. 동시에 슬펐습니다. 내 딸이 엄마가 되는데 나는 옆에 없다니. 산부인과에 같이 가주지도 태교를 도와주지도 못한다니. 저는 매일 밤 수진이 생각을 하며 잠들었습니다. 남편이 다시 말했어요. 이제 손주도 생기는데 먼저 연락해봐. 딸도 엄마가 필요할 거야. 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수진이가 저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런 생각에 전화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친구들을 통해 간간히 소식을 들었어요. 수진이가 딸을 낳았다고, 이름이 예원이라고, 아이가 벌써 걷고 말을 한다고, 유치원에 들어갔다고, 초등학교에 입학했다고. 저는 그 소식들을 들으며 웃었다가 울었다가 했습니다. 내 손주가 자라고 있는데 나는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남편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저한테 수진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상처받을까봐.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남편도 딸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걸, 손주를 안아보고 싶어 한다는 걸, 그게 다 제 잘못이라는 걸.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어요. 큰 병은 아니었지만 나이가 있으니 회복이 느렸습니다. 저는 병원을 오가며 간병을 했어요. 남편은 병상에 누워서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이 보고 싶다고, 죽기 전에 손주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곧 나을 거야. 걱정 마. 하지만 저도 알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연락해야 한다는 걸,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진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이 전화번호를 알 수 있냐고. 친구는 잠시 망설이더니 번호를 알려줬어요. 15년 만에 받은 딸의 전화번호였습니다. 저는 여러 번 전화를 들었다가 놓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결국 문자를 보냈어요. 수진아, 엄마야. 아빠가 많이 편찮으셔. 한번 와줄 수 있니? 문자를 보내고 나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답장이 없었어요. 저는 거절당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병원 문이 열리고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15년 만에 보는 딸이었어요. 많이 늙었습니다. 아니, 어른이 됐습니다. 딸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내이고 엄마인 한 사람으로 서 있었어요. 수진이는 병상에 누운 아빠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남편은 수진이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딸 왔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진이는 아빠하고만 이야기했어요. 저한테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병문안을 마치고 수진이가 나가려 할 때 저는 복도까지 따라 나갔습니다. 수진아. 딸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돌아봤어요.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수진이는 그냥 돌아서서 갔습니다. 남편은 수진이를 만나고 나서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딸이 일주일에 한 번씩 병문안을 왔거든요. 저는 매번 수진이가 올 때마다 자리를 피했습니다. 마주칠 용기가 없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사과해야 해. 딸도 기다리고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수진이는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도도 안 하고 어떻게 알아? 15년 동안 기다렸잖아. 이제 당신이 용기를 내야 해. 그 말에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도 알아. 다 내 잘못이야.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남편이 퇴원하던 날 수진이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여자아이를 데리고 있었어요.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손주였습니다. 예원이었어요.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원아, 인사드려. 할머니야. 아이는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1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미안해, 수진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수진이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예원이가 작은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줬어요. 할머니, 울지 마세요. 그날 저녁, 우리 넷은 처음으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어요. 예원이가 이것저것 물어봤고 남편이 대답해줬습니다. 수진이는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저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딸과 손주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거든요. 식사 후 수진이가 저를 둘이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저희는 베란다로 나갔어요.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15년 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엄마가 보고 싶었고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엄마도 처음 엄마였던 거잖아요. 저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내 행복을 위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엄마 생각만 한 거야. 내가 내 말을 안 듣는다고 화난 거였어.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저도 엄마가 됐으니까 이해해요.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을, 수진이의 결혼 생활, 예원이 이야기,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 저는 그저 듣기만 했어요. 딸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거든요. 그날 밤 수진이 가족이 돌아간 후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진작 이럴걸.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도 늦지 않아서 다행이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한테 아직 시간이 있잖아. 그 후로 수진이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예원이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저는 손주를 돌보며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씩 채웠어요. 예원이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고 같이 산책을 하고 맛있는 걸 만들어줬습니다. 수진이는 가끔 제 어깨에 기대며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그럴 때마다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완벽하게 회복된 건 아닙니다. 여전히 어색할 때가 있고 말을 아낄 때가 있어요. 15년이라는 시간을 몇 년 만에 다 채울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면 되니까요.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요즘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그때 그 선택이 옳았을까? 딸의 결혼을 반대한 게 맞았을까?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제 선택이 옳았을 수도 있고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선택 자체가 아니라 그 선택 이후에 제가 어떻게 행동했는지였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선택을 고집했습니다. 15년 동안 딸에게 다가가지 않았어요. 그게 제일 큰 잘못이었습니다. 선택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선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건 쉽지 않죠. 저는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은 어떠신가요? 혹시 누군가와 멀어진 채로 살고 계신가요? 후회하고 있지만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계신가요? 저처럼 시간만 흘려보내고 계신 건 아닌가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15년 만에 딸을 다시 만났어요. 물론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용기를 내세요.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후회만 하고 있기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오늘도 저는 수진이에게서 온 문자를 읽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예원이랑 갈게요. 맛있는 거 해주세요.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냅니다. 그래, 뭐 먹고 싶은데? 그리고 창문을 열어 하늘을 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 같은 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